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취월장. 안녕하세요. 일취월장입니다. 이번 주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휴면도서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이 책도 인기에 힘입어 2권까지 나올 정도로 널리 알려진 도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다들 재밌게 읽으셨나요? 네. 근데 베스트셀러 이렇게 표지 이쁜 책 읽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괜찮더라고요. 홍대병? 있죠.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렇다면 바로 1장으로 넘어가서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불편한 편의점에선 편의점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다른 챕터에서 조연으로 등장하는 인물도 본인의 목소리를 지닌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새로운 부분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총 8개의 챕터, 총 8명의 인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 명씩 성격을 분석해보면서 줄거리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사내진미 도시락으로 주인공은 가게 사장인 염여사입니다. 이 염여사의 성격은 어떤 것 같나요? 일단 파워 F라고 생각을 저는 했고요. 왜냐면 일단은 이 독고씨를 챙겨준다는 부분부터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직업이 사람을 만드는 역사 선생님이죠? 거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이 직업적인 면에 내 성격이 많이 바뀌기도 하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 게 계속 교육자 같은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자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뭐 자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학생을 다그치듯이 이렇게 했다. 음. 뭐 역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알바생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긴 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맞아. 계속 그 맞아요. 교직 시절을 계속 떠올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쵸. 그리고 뭔가 이윤 추구의 목적을 두지 않고 물론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지만 그거만이 일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잘 돼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주가 되는 따뜻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가족에 가까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서술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약간 꼰대 마인드로 잘못하면 읽힐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염려사의 나레이션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뒤에 가서 알바생 입장 들어보면 되게 불편한 거 아니야? 불편하죠. 이런 걱정을 좀 하긴 했어요, 읽으면서. 맞아요. 저는 이 염여사님을 이 챕터를 읽으면서 자꾸 저희 점장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제 편순이시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편의점 알바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점장님도 되게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되게 많으시고 막 저한테 이것저것 여러 개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챕터를 읽으면서 염여사 진짜 따뜻하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 라고 읽으면서 느꼈는데 근데 제가 저희 점장님한테는 그렇게 느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약간 본인의 입장에서 따뜻한 그쵸. 것과 받는 사람이 또 따뜻한 건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렇죠. 불편한 편의점이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약간 이 덕구 씨를 도와주는 때 속마음을 다 알게 되잖아요. 저희가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선의가 많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익과 실리를 따져보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파우치를 잃어버려서 패닉을 하고 그걸 다시 서울역으로 찾으러 가는데 쓸데없는 상상을 진짜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패닉이 왔다 이렇게 안 하고 서술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맨날 울리던 그 전화 벨 소리가 갑자기 뭐 들리지 않았다라던가 거기에만 집중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맞아요.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시고 어지러웠어요. 노숙자를 데려왔잖아요. 아무리 본인 편의점이 일하지만 그래서 알바생인 시연이 되게 당혹스러움을 표출을 했는데 그런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결정이 난 대로 이미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서 좀
INTJ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해주신 모든 모먼트가 와 선생님이다 라고 선생님이라서?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T까지 J는 아닌 것 같아요. 오? 그냥 무작정 데려온 거라고 저는 느껴졌고 사실 대책은 오히려 시연이가 마련하지 않았나? 에 저는 생각이 더 있어서 인프피? 왜 저를 그렇게 빤히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진짜? 네, 사람 좋아하고 관심 있고 하는 게 딱 NF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서 근데 NFP 느낌은 아니잖아요? 인프피일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렇군요. 이 정도 따스함은 인프피에게 나오는 게 맞다고 저는. 따스했나요? 따스하죠 이 정도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거를 1인칭 식점으로 1인칭인가? 속마음까지 다 알게 되면서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날것의 속마음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뭔가를 행동을 할 때 진짜 100%의 선만으로 하는 거는 사실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복합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도꼬 씨를 도와주고 싶어서 가게까지 데려왔고 계속 음식을 먹으라고 해줬고 뭔가 그런 부분이 계산적인 면모가 그렇게 많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불쌍해서 모르겠고 불쌍하니까 너 여기 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뭐 나의 파우치를 심지어 다른 노숙자한테 뺏어서 준 거라고 호감 하나 쌓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쌓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있어야만 뭔가 도꼬 씨를 한 발짝 한 발짝 품어준 것 같더라고요. 예우가 있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노숙자인데 경우가 있네 사람이 이렇게 좀 약간 평가하고 뭔가 뭐 많은 걸 확인한 뒤에 돈을 가불해 주면서 그리고 편의점에 하는 것도 마침 이제 새벽 알바가 안 구해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 너도 좋고 나한테도 이득이 되니까 새벽 알바로 고용해야겠다.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기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똑같은 상황이 와도 연면서처럼 행동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따스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파우치를 찾아줬음에도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태반일 것 같고 야간 업무 자리가 비어 있어도 내가 얘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 수고스러움이 더할 것 같으니까 굳이 이 사람한테 뭐 자리를 안 준다든지 그런 식의 세상이 좀 더 무정하지 않나? 염려사 정도면 따뜻한 게 아닌가? 그래도 이거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저는 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챕터의 주인공은 시현인데요. JS of JS. 저희는 다 알죠? 진상 오브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공시 준비생이자 이제 장기 알바생인 학생입니다. 이 소녀는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그 나이대가 맞아서 그런지 가장 공감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저 가장 저희랑 비슷한 네. 또래니까. 저는 일단 이번 MBTI적으로 먼저 평가를 해보자면 ISFJ 같았어요. ISFJ. 굉장히 JS 오브 JS라고 제목이 떠서 뭐랄까 격렬한 에피소드가 벌어지는 챕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고 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도 기분이 나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리고 결국 이 시현의 엔딩은 공시생으로 잘 돼서 떠나는 게 아니었고 독고를 가르쳐주면서 유튜브로 자기 채널에 포스기 사용 방법을 알려주다가 그거를 본 어떤 다른 편의점 점주분이 매니저로 고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네, 스카우트? 스카우트 당한 거죠.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레벨업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편의점을 떠났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차분하면서도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나의 위치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ISFJ 그리고 공무원 준비한다는 점에서도 ISFJ. S인 것 같긴 해요. ISFJ 아니면 저도 ISTJ 둘 중 하나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조금 다른데 저는 딱히 F라고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그러니까 F인지 T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얘가 그러니까 막 굳이 F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저한테는 저는 그리고 또 J는 아닌 것 같다고 느낀 게 얘 되게 충동적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맞아. 공무원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 근데 또 속마음은 근데 나는 어쩌면 편의점 알바를 더 하고 싶은지도 몰라. 공무원이 안 하고 싶고 그러다가 유튜브 하라는 소리에 또 유튜브도 또 해봐. 그랬다가 또 잘 되니까 편의점으로 또 점장으로 이직해. 그 모든 뭔가 이 흐름들이 J라기에는 조금 더 즉흥적인 면모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ISTP? 어쨌든 저는 P라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 설득당했어요. ISTP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진짜? 그 진상이 왔을 때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감정도 T 같아요. 왜냐면 막 얘가 진상이 오늘 막 날 너무 힘들게 했어 힝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니라 뿌앵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는 강약 약강이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T처럼 다가왔고 P는 말씀해주신 게 딱 P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시연이라면 점장 스카우트 제이 갈 것 같아요? 시연이라면 갈 것 같아요. 본인이라면요? 제가 시연이의 입장이라면요? 네, 썸머님이 정확히 시연이의 상황이라면? 근데 저는 그게 잘 모르겠는 게 얘가 공무원을 얼마만큼 간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지 그거랑 간절하지 안 않은 나 것 보이지 않아요? 같아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 일단 없는 거죠, 방법은. 자신이 공무원이 완전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꿈은 아닌 것 같고, 그쵸. 길이 그냥 이 길인 것 같다의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부모님께 설득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내가 공무원을 별로 안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냥 나 일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싫지만 그래도 공무원 그걸 따서 어쨌든 노후가 보장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그게 나한텐 내 인생에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적당히 벌어먹고 살 정도만 되면 돼. 이게 크면 갈 것 같고요.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은 하나 있어야지 하면 안 가요.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할 것 같으면 안 가요.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큰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부모님 말을 듣고 싶다 이런 맥락에서 말을 한 거라기보다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어른의 말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좀 회피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저는 편의점 점장이 일단 어느 정도 버는지를 모르겠어서 약간 맞아. 이렇게 돈이 그냥 꽤 수입이 생길 것 같다 이 정도만 설명이 돼가지고 책에서. 근데 저는 사실 좀 저도 나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라면 안 가요. 왜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계속 일을 많이 나가면서 돈을 버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를 평생 직업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 점장이 되면요? 점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점장이 사장이에요? 네. 그건 아니지. 맞죠. 사장이 스카우트 했는데 그쵸. 점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 아니에요? 점포를 준 거 아니에요? 이 아니지. 점포를 네가 다스려라. 그럼 이 점포는 내 거잖아요. 내가 점장. 근데 사장은 아니잖아요. 이게 내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다스리는 운영자 중에 짱인 거까지만 맞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저는 지금 제가 일하는 매장에서 제가 점장이 된다고 해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싫어요. 사장이 아닌 점장인 게 싫어요. 더 올라갈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점장까지가 최대의 길인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욕이 좀 있기도 한가 봐요. 머니 중요하게 머니도 생각하시잖아요. 중요하고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이게 시연이가 엄청 물론 레벨업해서 간 게 확실히 맞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간 거 맞지만 이거는 경험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평생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서 저라면은 알바에 그렇게 인생에서 긴 시간을 투자하진 않고 적당히 배울 거 배우고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갈 것 같아요. 오. 근데 저는 네오님이랑 되게 반대의 의견인 게 네오님은 이 일을 평생 못하기 때문에 안 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일을 평생 못하기 때문에 한번 가봐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냥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얘는 지금 당장에 자기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간절함도 크게 안 보이고 오히려 나는 편의점 일이나 더 할까? 여기에 적성도 좀 맞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 약간 너 이거 해봐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진짜 하기 싫거나 흥미가 없으면은 보통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유튜브까지 올려가면서 뭔가 내가 남에게 이런 가르쳐 주는 일을 도움을 주는 일을 했다는 거는 이 일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연이는 점장으로 다른 데로 가도 이 일을 평생 하지는 않을지언정 여기서 하는 일과 이 경험이 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잘 맞으면 평생 하는 거고. 팔랑팔랑 완전 되네요. 아니에요. 그럼 인생을 너무 돌아가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서머님의 말에 동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경험으로서 알바의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경험으로서 내가 돌아올 수 있는 내가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직업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시간과 발만 담궈야지. 바탕이 된다면 당연히 저도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점장은 좀 큰 맞아.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더 이상 30살까지는 알바가 할 것 아닌 같은. 거. 네, 맞아요. 만약에 이게 내 진짜 꿈을 나중에 찾기에 도움이 될 건지 약간 방해가 될 건지를 생각을 하면 시간적 리스크가 좀 많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몇 살에 찾을지 어떻게 알아요? 또 근데 그럼 80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시연이가 뭐 하고 싶은지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는 본인도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나이대가 가장 비슷한 인물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굉장히 딥하게 고민이 그러니까 되네요. 열띤 토론이네요. 그러면 다음 인물 저희랑 좀 먼 인물인 것 같은데 3장 삼각김밥의 용도 염려사의 동네 친구이자 또 다른 알바생 염려사의 동네 친구이자 또 다른 알바생인 오선숙 여사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일단 저는 여기 불편한 편의점 등장인물들이 내향인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찐 외향인 같아요. 에너지가 넘치고요. 그리고 사실 아들 노릇을 못하고 있는데 열불이 막 내면서도 그냥 목소리를 듣지 않았지만 뭔가 그려지지 않아요? 약간 이정은 배우님 그런 뭔가 느낌. 키 작은데 땅땅한 느낌일 것 같은 생각을 아니면은 그 장혜진 배우님 기생충의 엄마 했어요.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처음에 독고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쵸. 그리고 나중에 독고 에피소드 보면 알지만 그 독고님도 느껴요. 싫어하는구나. 9대1인가?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경멸의 시선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데 삼각김밥의 용도인 이유가 삼각김밥으로 아들이랑 그 화해 사업을 숙청하잖아요. 맞아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좋은 방법이었다? 아니면은 좋은 아들이 방법?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미 감정에 골이 깊어버린 상태면 안 되겠죠? 화해가 그러니까 좀 아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지 싶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엄마의 화해 방식이 아들이 어쨌든 화해를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걸로 봐서는 둘 다 이렇게 아직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져서 막 골마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귀엽게 잘 화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게 좀 깊은 상태였어도 화해를 하려면 이 오선숙 여사가 이런 시도를 굴하지 않고 그 아들의 냉담한 태도에 굴하지 않고 여러 번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둘은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효도해야지 생각이 드는 에피였어요, 저는.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네, 왜냐면 그 이 오선숙님의 아들의 인생이 내가 충분히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냐면 루트가 좀 비슷하거든요. 이러다가는 이렇게 될 수도 있기 게임 중독 때문에 멈춰. 게임 중독이 아니더라도
취준을 하다가 그 회사가 안 맞으면 진짜 금방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뒤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릴스를 봤는데 백수여도 부모님한테 안 혼나는 법 이런 릴스였어요. 그게 결국 갓생 산다는 내용 아니었나요? 갓생은 아니고 그냥 엄마가 밥 먹어 하기 전에 일어나서 수저 하나 놓고 잘 씻고 운동하고 이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지라는 것과 오버랩이 되면서 그냥 효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저한테는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저는 사실 이 화해법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둘 중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삼각김밥을 전달해주면서 독고의 이야기가 되게 좋았어요. 거봐요. 말을 하니까 이렇게 해소가 되잖아요. 라고 이제 일깨움을 줬잖아요. 오여사한테. 뼈 아픈 그래서 위로죠. 이 상담 내용이 좋았지.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또 엄마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엄마도 잘 안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아들의 어떤 마음을? 아들이 먼저 말을 해봤어야죠. 말을 안 한 것 같던데요? 안 하게 만드는 모먼트가 있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가족 사는 맞아요. 누가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전 따지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얽히고 설킨 게 이 가족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이 독고의 충고를 이 오선숙이 듣고 삼각김밥의 편지를 이렇게 쪽지를 해서 아들한테 줬다는 게 좀 전 놀란 포인트였어요. 저는 이걸 진짜 실천했다는 그대로. 게 왜냐면 되게 좀 억세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처럼 묘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충고를 들어도 뭐 기분 나쁘게 충고를 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실천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진짜로 아들한테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었다는 점에서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보다 열려 있어서 화해를 먼저 한 게 아닐까요? 열린 마인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4장 1+1입니다. 주인공은 쌍둥이 딸을 키우는 가장이 있고 이 편의점에서 혼술을 즐겨 하던 경만이라는 인물인데요. 이제 전 편이 엄마였다면 이번 편은 아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힘들어 보였나요? 일단 좀 클리셰적인 아빠 상의 맞아. 인물이라 막 호감 있게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제목과 너무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한 게 경만이 독고를 불편해해요. 되게 불편해요. 근데 독고는 보면 경만한테 항상 친절을 베풀거든요. 먼저 다가와서.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저는 그래서 이게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이구나 를 느꼈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마저도 불편한 이 지금이 좀 뭔가 씁쓸하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봤던 장인 것 같아요. 저는 경만이 이 모든 책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향? 내향. 베이비라는 줄 알았네요. 저도. not 근데 베이비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일 뭔가 소극적이고 움츠러들어 있고 내향적인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분이 그 참참참을 먹는 분인가요? 네. 맞아요. 먹어보고 싶죠. 네. 뭐였죠? 참깨라면 참이슬. 참치김밥. 참이슬만 이렇게 기억이 잘 날 줄이야. 근데 뭐 여기도 사실 말씀해주셨다시피 호감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렇게 호감이 뜨는 캐릭터는 아닌데 그 1+1이잖아요. 제목이. 그 마음이 아파요. 딸들이 마음이 아파요. 독고의 화법이 진짜 미친 게 제가 따님분을 뵀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안 하고 똑 닮은 자매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삼자에게 말하듯이 삼자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하는데 당사자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눈물을 흘렸어요. 경만도 들으면서.
제일 슬픈 저한테는 그 장면이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딸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독고 에피소드였나?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렇게 호로록 보여줄 때 참참참이랑 1+1 초콜릿을 같이 사가면 활짝 웃었다 경만이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집은 진짜 해피엔딩. 맞아요. 잘 풀린 것 같죠. 되게 딸들도 아빠가 일찍 오니 치킨을 먹을 수 있어서 기다리게 됐고 뭐. 맞아요. 그냥- 술도 안 먹고. 그리고 아까 썸머님이 엄마가 그렇게 화해의 조언을 받아들인 게 대단한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이분이 더 대단한 게 오기로 술을 그렇게 갑자기 단주를 하면서 집에 일찍 들어간 게 그렇게 크게 꾸짖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독고가. 근데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길래 아니면 정말 조금의 푸시만 필요했던 걸 수도 있고. 주변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이 많이 할 수 있었던 챕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의 이제 제목이자 소제목으로 등장하는 불편한 편의점인데요. 주인공은 37의 백수 작가, 불편한 편의점을 썼다고 약간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인경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인물이 임팩트가 별로 없는데 왜 메인 제목을 가져갔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캐릭터도 좀 비호감이에요. 굉장히 네. 까칠하고 맞아요. 자기가 실패했는데 그거를 탓하고 뭔가 이유를 달아서 설명해 보지만 그 이유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경만 인경이 둘 다 비호감인 이유가 뭔가 남 탓을 하는 것도 있고 꼬여 있어요. 이 상황을 뭔가 객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되게 꼬여서 판단을 하는 게 비호감적인 측면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인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 비호감이 안 뜨려면 아니 왜냐면 꼬여 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현실이 핑크빛인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다 생각하면 난 억울해. 모든 사람이 정답의 렌즈를 통해서 봐도 억울한 삶을 살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삶을.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행복 회로를 좀 돌리거나 안 그러면 안 해본 컴포트 존을 좀 벗어나면서 살아야 이제 발전이 있는 건데 둘은 그런 걸 안 하고 너무 현실 직시를 정확하게 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인경도 결국에는 잘 돼서 나가는 게 독고라는 좀 자기의 틀 밖에 벗어난 인물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새롭게 써보면서 글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몇 년 만에. 저는 그래서 인경이 되게 작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방관이 아니라 제3자잖아요. 이 마을에 어떻게 보면 밖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이고 그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관망한다? 맞아요. 아래서 내려다 보다가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맞아. 냅다 뛰어가잖아요. 가가지고 원래는 되게 이 편의점 안 와야지 이상하다 불편하다 생각했으면서 좀 흥미로운 거리가 있으니까 바로 내려가서 대뜸 카운터에서 그 사람 독고한테 말 걸잖아요. 근데 이거 신기한 게 실제 작가가 의도한지는 모르겠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 신적 위치에서 보는 거죠. 내려다보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위에서 편의점을 보이는 위치에 살잖아요. 나머지는 다 땅에 있는데. 조금 소름 돋았어요. 그거 내가 의도했을 수도?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진짜 그냥 자기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행복해져서 달려가고 좀 맞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하는 약간 작가 같은 사람이다. 좀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화할 때는 좀 귀여웠어요. 막 아니 아직 아이디어도 없다면서요? 하더니 이제 슬슬슬 말해서 자기도 뭔가 신난 것 같은 모먼트.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일할 때 멋있다고. 좋아하는 일 할 때. 맞아요. 그런 것도 느끼기도 했어요. 다음으로는 6장 네켄의 만원입니다. 아까 1장에서 소개했던 편의점 주인 염여사의 친아들인데요. 사업 중독자예요. 여기도 이제 오여사 아들. 그쵸. 전 사실 이 사람 MBTI를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NODAP. 노답. 노답. 인정이고요.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좀 100% 좋은 사람은 없어도 다 그래도 정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 맞아요. 그냥 좀 절대 정이 안 가요. 짜증나고 엄마 고생하는 것
알면서 그저 그냥 편의점 생각뿐이잖아요. 편의점 내가 그쵸. 받아야 되는데. 그쵸. 가만 보면은 그 학벌주의 권위의식에 없으면서 제일 쩔어 있어요. 맞아. 학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위가 있지도 않으면서 없어서 그런가? 어쨌든 너무 그런 거에 막 그 자기가 왜 이런 편의점 야간 알바 따위를 하냐? 이 마인드가 저는 가장 분노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사업이야 그래 하고 싶을 수 있고 하지만 전 너무 웃겼던 게 전처랑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둘 다 사업하면서 치고 빠지기를 하다가 만난 사람이라 그런지 더 큰 불행이 타이밍을 전에 잘 잡았다. 이혼을 했다. 웃겼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읽으면서 또 궁금했던 게 이게 되게 현실적인 맞아요. 배경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나중에 코로나도 나오고 맞아.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실제로 일본 불매운동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 사람이 하는 사업마다 망조인 사업만 하고 있는데 이 에일인가? 라거 사업인가요? 에일 맥주, 맞아요. 에일 맥주를 하잖아요. 이거 잘 됐을까요? 근데 지금 에일 맥주 꽤 잘 보이지 않아요? 이때부터 그게 붐이 실제로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기로 땅땅땅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업 자체는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는. 이래서 아마 사업 중독이 되고 계속 망한 거 아닐까요? 아이템은 좋은 거야. 근데 맞아. 뒷받쳐줄 뭔가 서포트가 없는 거지. 위험합니다. 딱 봐도 망할 것 같은데 그런 가장 정이 안 가는 캐릭터라고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작가도 그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애정이 갈 만한 구석을 최대한 배제한 느낌? 맞아. 왜냐면은 그 등장인물이 많은 경우에는 절대 갱생 불가능한 빌런을 한 명씩 꼭 넣더라고요. 근데 약간 민식이 그런 걸 좀 맡아서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7장 폐기 상품이지만 아직 괜찮아 라는 제목인데요.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노인이고 그리고 독고가 이제 편의점을 떠나요. 마지막에 독고 후임으로 들어온 알바생입니다. 이름은 곽 씨죠. 애자하네요. 짠하다고요? 네, 보는 애는 뭐. 전 사실 노인인지 몰랐거든요. 처음에. 저도. 근데 노인이라길래 맞아. 어르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음. 독고가.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의심하면서 보긴 했는데 과연 야간 알바를? 장의 제목이 폐기 상품이지만 아직 괜찮아잖아요. 이 폐기 상품이 이 본인을 뜻하는 거겠죠? 오, 그런 것 소름. 왜 이 인물을 하나의 챕터를 줬지?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약간 유기 관계가 좀 튼튼하지 않다고 느껴졌고 맞아요. 그냥 독고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굳이 안 알려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였을까요? 뭔가 독고의 뒤를 밟았다 그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책에서. 결국 8장을 위한 발돋움으로서 근데 없었어도 그래도 뭔가 병원 아니 강남에 독고가 강남에 왜 내려? 약간 요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 빌드업? 어제 스토리상 네. 얘를 따라다니기 위한 인물이 한 명 맞아요. 필요했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뒤에서 말을 하겠지만 저는 이 캐릭터가 되게 좀 애정이 가는 캐릭터거든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이 사람을 처음에 고용한 사람이 민식이잖아요. 그 민식은 좀 붐딱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고용해서 이 독고의 뒤를 밟아. 그럼 이 사람도 약간 자연스럽게 이 사람도 별로 정이 안 가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같이 이 사람 독고의 생활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독고에게 더 정이 갔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뒤이어서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심리 묘사가 독고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저는 이 사람이 결국 독고의 뒤를 이어서 이 편의점에서 독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노인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변화하는 게 보여가지고 저는 되게
있었던 캐릭터였어요. 저한테는. 의리도 있잖아요. 쪽방 안 알려주고 그렇죠. 나름의 의리도 있고 말씀하신 게 딱 작가님이 의도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독고가 편의점을 떠나도 독고 같은 사람이 이 역엔 있을 거다. 불편한 편의점은 지속될 거다. 뭔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여러 캐릭터가 되게 겹쳐 보이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독고랑 처음으로 말을 트게 된 게 밖에서 이제 혼자 야외 테이블에서 독고를 감시하려고 했는데 열 난방기구. 난방기구를 가져와서 독고가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경만에게 했던 행동을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는 독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흥신소의 인연으로 민식과도 좀 비슷한 인물인가? 이런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독고처럼 신세가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상승한 건 아니지만 이제 노숙자에서 알바생으로 맞아요. 바뀌었고 흥신소도 솔직히 3D 업종인데 거기서 이제 안정적인 점원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인물들을 다 종합해 놓은 그래서 저는 특수성이 없어서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인 맞는 것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주인공 같은 느낌을 자꾸 주죠. 독고에 그쵸.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편의점 이름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저 그래서 있긴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 always 뜻이 뭘까 생각했는데 원래 세븐일레븐이라 always인가? 뭐지? 왜? 그럼 GS24여야 하는데 또 그건 아니었잖아요. 산해진미 도시락 모시게 하면서 막 저건 박찬호 도시락 하면서 막 저건 저쪽에 있는 거고. 맞아. 근데 그림이 세븐일레븐 같아서. 저도. 네. 보여줘. 7일 일주일 always 항상 한다는 건가? always?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독고의 에피소드가 이제 드러나면서 밝혀진 게 독고는 전 의사였고 성형외과 의사였고요. 전 알코올 중독자이자 노숙인이었고 현재는 이제 모든 기억을 되찾고 마지막에 대구에 있는 아내와 딸을 찾으러 떠나면서 이제 엔딩을 맞게 되는데 사람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무슨 직업이었을지 정말 궁금하다가 사실 어떤 직업이었어도 놀랐을 것 같은데 의사라고 하니까 맞아요. 충격이 더 좀 반전. 의사까지였던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이런 거를 의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예 없었지도 않았어요. 영향이 저한테. 그래서 좀 싫었어요. 그렇게 느낀 스스로가.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반전의 갭이 더 크잖아요. 뭔가 느낌이. 똑똑하다는 느낌은 항상 있었거든요. 이 사람 맞아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너무 빨리 외우고 그냥 사람이 똑똑한 거 있잖아요. 사회성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느낌은 근데 그러니까 독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인물이 계속 검증을 해줬잖아요. 이 사람 맞아요. 똑똑하다. 그래서 똑똑할 줄은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의료사고가 더 안타까운. 맞아요. 저는 계속 이 독고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오는 사람들의 상담사 같은 역할을 해주잖아요. 말을 들어주고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밖으로 꺼내주고 그러고 말을 너무 잘하시길래 선생님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직업을 하나? 이 사장님, 염여사님처럼 선생님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의사여가지고 놀랐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왜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일까? 저는 일단 이 소설을 씀에 있어서 배경이 편의점이 되어야 됐던 이유는 약간 자명하다고 생각을 한 게 편의점이 24시간 남녀노소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소설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우리네 이야기를 담으려면 편의점만큼 적절한 공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소시민이 다니는 그렇죠. 공간.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사실 노숙자도 편의점 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왜 불편한 편의점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이건 따뜻한 편의점이어야 돼요. 제목이. 맞아요. 왜냐하면 독고 씨의 선의의 도움을 받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편의점, 개인 편의점이니까. 근데 저희가 뭐 공감 이런 거 할 때도 진짜 많이 말을 했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고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기브앤테이크가 되게 확실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기가. 근데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하면
내가 받을 게 없으면 잘 주지를 않잖아요. 근데 독고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선의를 많이 베푸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의를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줘야 할 것 같아서? 아니 그렇다기보단 불쾌하지 않는데 이 낯선 거죠. 되게 좋은 건데 그거를 좋다, 감사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너무 낯설고 생경하니까 이거를 불편한데, 어색한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마음이 불편한 편의점이 된 게 아닐까. 물론 마지막 부분에 실제로 뭐 사람도 많이 없고 재고도 많이 없어서 말 그대로 불편함을 느껴서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저는 그 이면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정답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불편한 편의점이 그 이런 호의가 불편한 시대가 가장 관통하는 거인 것 같고 근데 불편한 말고 그 다른 의미일 수도 있었잖아요. 다른 그런 부정적인 단어일 수도 있는데 불편을 쓴 이유는 편을 맞추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요? 지금 여기 표지의 편만 다른 그러네요. 편편한 세상이더라? 근데 그 채널 이름 있잖아요. 시현 유튜브 채널 이름 편의점 아니에요? 맞아요. 다 의도가 있었네. 작가님이 있었네요. 하나를 허투루 쓰시지 않으시네. 맞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다음으로 독고는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 마성의 이런 거 남자에게 끌릴까? 저는 들어주는 사람이라서인 것 같아요. 굿 리스너? 예스.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가까운 사람한테는 더 말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근데 사실 손님과 카운터 알바생은 남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한 번 보고 말 사이일 수도 있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책에서 묘사하는 독고는 냄새도 나고 노인에다가 좀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얕잡아 보게끔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잘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니까 가볍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진짜 선생님 같은 사람한테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하면 말 잘 못하겠는 그런 느낌?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좀 완전 단순하게 생각했는데요. 하지 않는 거를 하니까. 남들은 안 하는 걸 하니까 매력이 있는 게 아닐까요? 남들은 안 하는 요즘 시대에 남들은 절대 먼저 말 안 걸고 온풍기 사서 갖다 주지 않죠. 배달도 안 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처음 있었을 법한 일을 독고는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좋은 일을 해주는 이 새로움에 감동을 먹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하니까 이게 엄청난 매력 포인트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덧붙이자면 저는 여유라고 생각했어요. 차이점이. 그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이유로 자기 삶이 너무 바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른데 근데 할 게 없으니까 여유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여유를 가졌어요. 뭔가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마음적 여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만 원래는 안 그랬던 사람인 것 같죠. 독고도.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개인 사정이나 불편함을 좀 볼 여유가 있는 인물인 것 같아서 그런 챙김까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차이가 마성의 남자로 독고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기본적으로 독고가 일을 잘해요. 왜냐면 이미 편견을 가진 채로 사람들이 봤는데 보통 사람들만큼만 일을 잘 못 따라왔어도 아마 엄청 싫어했을 거예요. 시연이든 주인이든 맞아요. 재능캐잖아요. 일을 잘하잖아요. 금방. 그게 없었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소로 독고가 일을 잘한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독고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살면서? 어떤 느낌으로 노숙자인데 이런 아니요. 느낌? 그냥 이 이런 다양한 면모 캐릭터성에? 중에 한 부분이라도 비슷했던 사람? 예상치 못했던 따뜻함을 받았던 경험이라던가 안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조언을 들어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던가 생각하시는 동안 저부터 말하면 저는 유럽 여행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마침 또 장소가 편의점이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친구랑 여행을 며칠 하다가 이제 친구 먼저 가고 그 뒤로 쭉 혼자 여행을 했는데 혼자 여행을 한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도 옮겨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긴장도가 높은 상황이라 그날 그냥 마트에서 뭔가를 사서 호텔에 가서 저녁을 끼니를 때우려고 했는데 먹을 건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수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집 가는 길에 편의점에 혹시 팔지 않을까? 한국처럼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스푼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저기 있어 또는 없어 이런 대답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뒤를 돌아서 자기 근데 거기가 약간 구멍가게처럼 돼 있어서 카운터가 막혀 있었는데 자기 뒤를 돌더니 무슨 그냥 수저통 같은 걸 뒤적뒤적 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 나라는 이렇게 개별 판매를 하는 건가?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더니 몇 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2개만 주세요 라고 했더니 2개를 이렇게 그냥 낱개로 잡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냥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게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데 그냥 찾으니까 자기네들이 먹느라고 가지고 있던 거를 그냥 저한테 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호의인지 동정인지 살짝 헷갈렸지만 독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 책을 읽고. 잘 모르는 상대지만 얘가 이게 불편하구나를 알고 물어보지 않고 별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주고. 근데 그 장소도 마침 편의점이었고 그분은 저의 사정을 모르실 거 아니에요. 뭐 얘가 혼자고 뭐 이런 사정을. 근데도 그냥 저는 그것 덕분에 그날 끼니를 잘 해결했고 이런 느낌? 저도 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 같이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분도 일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하나를 해도 막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성격이신 분인 거예요. 근데 처음엔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분을 처음부터 좋아했는데 저는 좀 불편해서 사실 좀 싫었어요. 막 뭘 하나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고 그렇게까지의 일이 아닌데 막 뭐 하나만 해도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너무 세상을 그러니까 저랑은 다른 세상을 진짜 꽃밭으로 보는 사람인가?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좋게는 안 봤었는데 이제 저도 계속 일을 하다 보니 그런 모먼트가 있는 게 훨씬 좋고 그런 밝은 성격이 훨씬 좋구나라는 걸 같이 일하면서 느껴서 약간 그런 따스함에 점점 스며들었다라는 면에서도 돕고 같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네온 씨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그분이 생각보다 길게 하시네요. 네온 씨는 이 일이 진짜 적성에 맞으시나 봐요. 이렇게 진짜 원래 그 따뜻한 채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머리가 띵 해가지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가 적성이 맞아서 길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의 고민을 하게끔까지 만들었다는 점에서 약간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는 독고 모먼트. 네, 저에게는 그래서 뭔가 친절을 베푸는 것도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도 약간 독고님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네요. 썸머님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그러네요. 그러면 평점을 한번 매겨볼까요? 저부터. 저는 8점. 오, 높다. 진짜 높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이 작품을 좋아했었어요. 저는 이전에 읽었었거든요. 왜요? 왜 좋아했어요? 저는 이런 현실성 있는 주제로 한 작품이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 먹고 들어가고요, 저한테.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 표현, 심리 묘사 잘 돼 있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인물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각자의 에피소드와 목소리를 가지는 구성도 흥미로워하고요. 사실 이 책이 근데 비판을 하자면 비판받을 구멍이 굉장히 허점들이 많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비판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고 전공 수업도 아니니까
이지 리딩인 것 같아요. 이 책. 맞아요. 이지 리스닝이 또 유행이니까. 그래서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2를 못 읽어봤는데 빨리 읽어보고 싶네요. 저 네오는 6점입니다. 왜요? 저는 좀 낮은 점수를 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6점을 주기로 했고요. 왜냐면 이지 리딩인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뭔가 너무 그러니까 술술 익히는 건 저는 너무 좋았죠. 왜냐면 저는 독서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술술 흡입력 있게 읽히는 게 너무 편해서 좋은데 다만 그 현실성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현실성 있는 척 하면서 클리셰인 게 정말 싫어요. 근데 약간 캐릭터들이 좀 클리셰적인 면모들이 많이 있고 뭔가 어떤 부분에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지가 자꾸 보이고 그런 게 예측되는 따뜻함? 그런 거에 저는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워서 6점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홍대병이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베스트셀러라 조금 안 읽으려고 했다가 어쨌든 제가 읽게 됐으니까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읽었지? 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그 궁금증이 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책을 재미없게 읽었다 이건 아니지만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베스트셀러일 정도인가? 좀 바이럴이 된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6점인데요. 저는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건 장점인데 저는 좀 뭐랄까 너무 과한 따뜻함? 맞아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좋은데 따뜻한 책 좋죠. 되게 위로가 되고 마음의 안정이 되지만 뭔가 격하게 표현하자면 너무 꽃밭인 느낌이에요. 그쵸. 그게 불편한 것 같아요. 전 너무 따뜻하고 너무 그 불편한 꽃밭인데. 편의점 맞네요. 네, 이름은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근데 재밌었어서 2는 좀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6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저번 주 설 연휴에 보면 좋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이어서 오늘은 소설 불편한 편의점을 소개 그리고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평범한 우리네 일상 이야기 같은 잔잔함이 돋보이는 책인 만큼 가볍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휴 지나기 전에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취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